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현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민심 중 하나는 부동산, 특히 집값 폭등이겠죠. 집값이 오르는 다양한 이유와 흐름이 있겠지만 당장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유독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주장 때문이겠죠. 지난 주말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다른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비교하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기엽입니다. 예, 엊그제 MBC 방송이 여러 보도로 회자가 됐는데 특히 2014년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에서는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예.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화면을 보니까 아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시초가 항상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예, 보면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하는 비율을 3년간 유예해주겠다. 환수 안 하겠다. 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 주택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당시 부총리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법과 현역 의원들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중에 예. 보유자만 보면 당시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예.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21명이 들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도 들어 있었고. 예. 이제 그렇게 이 법이 통과되면서 23억 정도를 벌었죠. 23억 그러니까 정도. 23억을 벌기 위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 혜택을 받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포주공 1단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2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20억 정도를 벌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이 울고 있다, 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근데 미래통합당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규제 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규제도 규제 나름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기는 했지만 저는 제대로 된 규제를 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대폭락을 면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는데 왜 폭락을 면했냐면은 뭐 대출 규제를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했고 보유세 강화도 했기 때문에 내려갔긴 했지만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규제를 안 했다면 엄청나게 올랐겠죠. 예. 그럼 금융위기가 왔으면 엄청나게 폭락했겠죠. 그럼 경제 전체가 굉장히 이제 엄청난 큰 추격이 빠졌을 텐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그런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의 혜택을 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제 사실 정책을 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방화범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규제 정책을 폈지만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펴지 못해서 사실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여연대에서 국토위 기재위 의원 30%가 다주택자다. 결국은 이해관계 충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다주택자면서 그 소위에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예. 뭐냐면 결국은 다주택자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인데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그 강력한 불신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참여연대의 기재위, 국토위 30%가 다주택자고 주택만 그렇지 또 이제 상가나 토지 이런 걸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예, 오늘도 국토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야당의 국토위 간사가 다주택자인데 간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던데 말이죠. 예. 오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국토위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정하기만을 남았는데 예. 부동산 3법 주역이 다수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를 표시하며 퇴장하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향배는 어떨 것처럼 보입니까? 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전세 매물이 품귀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지나친 얘기고요. 예. 이제 언론이 늘 이렇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사실. 뭐냐면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이 엄청 심하잖아요. 예. 집주인이 힘이 셉니다. 세입자가 약하죠. 예. 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좀 균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전월세 거래 신고제나 뭐 전월세 상한제나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다 잘 실행되고 있고 전세 매물이 풍기한다. 그 다주택자들이 그거를 공실로 그냥 놔둘까요? 예. 그냥 비워둔 채로 계속 놔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공포를 조장하고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자꾸 하는 것은 참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를 쏟아놓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공급 확대 문제를 또 많이 지적합니다.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공급은 충분히 이미 이루어졌다.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고 그 공급 확대론자들은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투기 국면이잖아요. 예. 20대, 30대들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자기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막 빌라도 사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20대, 30대는 여기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소득으로만 보면 투기 국면인데 이런 투기 국면에서 투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엄청 늘어난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더 좋은 공급 대책은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더 좋은 공급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꼭 새로 지어야만 공급 대책인가요? 예.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뭐 이번에 세법이 또 바뀌고 했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도 있고 집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 투기 국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최고점에서 집을 처음 살려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국면이 전환되면 기다리겠죠. 아하. 지금은 매도자 위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 위 시장으로 바뀌겠죠. 사는 사람이 기다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국면을 거칠 텐데, 그러니까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막 매물로 쏟아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겠죠.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 1가구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 한해서는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이 꽉 막혀 있으니까 집을 못 사니까.
예, 뭐 저는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조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불로드 환수 장치 대표적으로 이제 보유세 강화인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면서 그런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금융 규제나 이런 거는 서서히 풀어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불로드 환수 장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금융 규제를 풀면 또다시 또 투기의 광풍이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지사 특유의 선명성이 보인 것 같은데 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 평소에 했었던 얘기, 부동산 백지 신탁제 이런 얘기도 했고 공급 확대, 수요 억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 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4급 이상 공직자들도 다주택을 팔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정책의 투명성을,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 또 경기도가 최근에 개발한 또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어요. 예. 또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주택들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불로소득이 차단된 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뭐 실수요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인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불로소득 환수 뭐 듣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 과다 소유자들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는데, 예. 저는 의지만 있다면 법으로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 환수는 무지막지한 내용 같지만, 사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부동산에서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기대 예. 수익률이 높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대 수익률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로 수렴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보유세인데,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제안한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예요. 예.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 저항이 셉니다.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유세를 충분히 강화해서 그 세수는 국민 전체에게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최소한 80% 이상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파하자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 신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예, 공무에 오르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아예 그마라 이런 의지인 거죠, 백지 신탁이. 그런 메시지죠. 예, 저는 백지 신탁이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냥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쉬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인재 풀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나 장관이 되려면 최소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해라. 그리고 이래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돈과 권력을 동시에 주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은 예전부터 백지 신탁 제도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 지금까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예. 예전부터 사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2005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왔어요. 저희 쪽에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안도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백지 신탁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입법에 지금 그 초입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 부동산
4차 3법도 상정이 될 거고 또 710 부동산 대책 법안도 상정이 될 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저하고 인터뷰한 몇몇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하고 달리 이제 투기 수요를 굉장히 억제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취득세로 2주택, 3주택은 취득세 8%, 12%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면 8천만 원 혹은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렇게 그 종부세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센 게 나왔고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보수 언론에서도 벌써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늘 폭탄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조금 내놓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주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었습니다.